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개인적 사정이 좀 생겨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업로드를 진행을 하지 못했네요. 전 매번 해오던 일을 안 하려니까 되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네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습관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시는 좀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해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 라이브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의 상승 부분은 나스닥 선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국내 증시에 일종의 선반영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특히 금융투자에 5천억 가까운 공격적인 매수세에 기인한 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또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겠죠. 지금의 시장에서 추가 상승을 하고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한다면,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의 상승 추세 그 상단을 돌파하며 신세계로 간다면 또 이러한 증시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참 시장이 도와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변동성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오전에 바로 약세 모습을 있고 바로 좀 강세를 보인 이후에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기존에 강했던, 기존에 잘 갔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못 가고, 또 흔히 말하는 지금 폴더폰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그 외 종목은 다소 소외를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시장은 매번 변하고요. 시세가 유지되는 종목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OLED 폴더폰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홀딩, 바이앤 홀딩 관점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일 미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단은 월터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발언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제 이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부분에서 통화 완화 기조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세 번의 금리 인하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6개월에 시장을 평가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 통화 완화에 대한 부분은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금일 오늘도 보면은 일단은 그 장 초반에 트럼프의 트윗이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업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빨리 만나서 처리를 하자라는 발언으로 장 초반 경업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그 경업주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따가 라이브를 한번 오늘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매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특히 호재가 나왔을 때 경협주를 따라 붙으면 많이 물리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호재가 예를 들면 정상회담이 깜짝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모르는 그런 강력한 재료가 터진다면은 모를까, 아직은 진행 중인 재료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약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오늘은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메지온에 대한 부분이죠. 삼상이 돼도 음봉 때려 맞을 거고 안 되면 금당 맞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일요일 날 매주온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1차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는데 2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좀 이런 약간 애매한 답변이 좀 나왔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FDA에 신약 신청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급락이 출현을 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쪽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기존의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의 삼상 실패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락의 흐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이 다른 제약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IT 섹터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이번에 화웨이 폴더폰 메이트 X가 나왔을 때 1분 만에 완판이 된 부분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폴더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숨겨진 폴더폰을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에서 가는 종목들이 참 많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매수해서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흑사병 추가 확진 이슈가 나오면서 우정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이글벳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매매를 오늘 손절을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절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손절 100% 손절은 아니죠. 제 물량이 체결이 안 돼 버려 가지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 그냥 잘라내고 나왔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정바이오는 한번 봐볼 만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금융투자는 고점을 만드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바닥권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주가의 고점 상단에서 고점의 슈팅을 만들고 폭락도 잘 시킵니다. 지금 이제껏 매매를 안 하던 금융투자가 본격적인 슈팅 구간에서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경계를 하되 이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금요일부터 들어왔던 부분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으로 오늘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오늘 JYP 포함해서 오락 문화 섹터가 수급은 제일 좋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T 반도체 섹터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쪽에서 전체가 간 건 아니었다라는 점이 이제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IT가 전체가 못 갔던 게 이제 오전 기사가 일본 불산액 수출 허가 부분이 이제 소부장 종목 그 하락을 키운 점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폴더블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만한 섹터는 OLED 그리고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그 외 이라음에 정치 테마주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정치 테마주 관련 주들이 약세를 보인 하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먼저 놓고 보죠. HLB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LB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큰 기회가 HLB에서 한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쌍바닥 구간 만들고 재차 돌파 혹은 이 윗상단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 저가 부분에서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HLB가 살아있는 한 다른 종목들 돌아가면서 순환매 100% 가능하다라고 생각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추세가 좋고 뭐 내일도 매매 공략 1순위 종목입니다. 어느 순간에 재료와 함께 혹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속 홀딩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바이오 솔루션 이어서 현대바이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바닥에서 매집 관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수급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 감방하고 지금은 현대바이오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MG 제약. 오늘 장중 반등이 좀 있었어요. 장중 반등이 좀 있었고 1차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종가에 좀 눌러놨는데 이거 내일 이러한 하단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다시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MG 제약 지금부터 다시 좀 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 금요일날 텔콘을 종가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안 좋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도를 좀 하고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좀 지켜보려고 해요. 지금 이러한 추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2차 포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의 예로 예전에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죠. 뭐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구간을 만들고 돌파 슈팅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슈팅이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PM테크 비보종 관련 3인방들 뭐 시간에 좀 밀리는데 전반적으로 바닥 잡아가는 모습이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갈 걸로 보여져요. 이 종목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룩스도 아직 수급이 살아있어요. 필룩스도 아직 수급이 살아있고 일단은 3파동이 바닥에서 하나 둘 셋이 나왔는데 장기평선을 놓고 일단은 12,000원 선까지는 트라이를 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놓고 보심이 좋을 것 같고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관련주죠. 아기상어 관련주인데 오늘 주말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수렴을 충분히 마쳤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한 번 정도 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매물이 걸리기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대장주급의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비교적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 21선을 올려 쳐주는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젤 오늘 이제 시가 공략하기 참 좋았던 종목이었고요. 시가 급등하고 단기 시세를 일단 내준 걸로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이 종목은 또 하락이 좀 깊어지겠죠. 안 무너지면 올라가는 거고요. 아직은 팽수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넘으면 새로운 추세가 열립니다. 만약에 이슈가 터져서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갭이 나온다면 따라붙으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썬데이토즈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음봉에서
네, 매수가 들어갔어요. 음봉에서 네, 매수가 들어가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음봉에서 잡고 좀 보고 있고, 이 기관하고 외인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종목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슈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밀릴 것인가의 기로에 좀 있어요.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기본적으로 28,000원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매매를 못했던 종목 파인텍이죠. 카페에 공식적으로 좀 글도 남겨놨는데, 일단 여기 저항선까지 돌파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이 이 갭으로 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혹은 눌리고 나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조정을 깊게 준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네, 좋을 걸로 보이고, 힘스 홀딩의 직전 고점 돌파 임박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 큐브엔터인데요. 여기에서 어디야? 매도하고, 여기에서 매도, 그 다음에 조금 들고 있습니다. 조금 들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저희 이제 같이 라이브 하시는 팀하고 종가 베팅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시세가 나와버려서 종가 베팅을 좀 안 했는데요. 시간 외에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내일 갭을 좀 들을 것으로 보여줘서요. 내일 시가 이후에 좀 네,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얘가 이제 한 4% 정도 갭을 뜨고 출발을 할 건데, 이 갭이 떴을 때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추세, 이 상승의 강도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차 강력한 파동 이후에 여기서 캡 들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 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성옵티스, 동양 해성옵틱스는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 제2의 파인텍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양 EMP라는 종목을 오늘 개인적으로 발굴을 좀 했는데, 이 캔들이 이 상한가를 먹을 때 원래 공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됐죠. 일단 실적 호조에 악성 매물대를 갭으로 감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 구간에서 갭을 들고 강하게 이 직전 고점 부분까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종목이고, 이게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충전기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고속 충전기를 납품을 하는 걸로 지금 네,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얘도 휴대폰 부품 쪽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 금요일날 이제 두산 퓨어셀을 매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오늘도 시초가부터 공략을 했죠. 제가 이제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종목이 딱 세 종목이었는데요. 시가부터 공략을 해서 3,400원부터 네, 3,600원까지 분할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종가에 조금 이제 매수를 해볼까 하다가 내일 다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모습이 좋아요. 오늘 제테바라는 종목의 흐름도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에 움직이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최근 상장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산 솔루스가 신고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퓨어셀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개인들 다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에 의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 보시고, 저는 내일장 공략할 생각이에요. IMT? ITM 반도체. 얘도 같은 관점인데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 양봉 상한가의 중심 구간에서 뭐 대충 잡아서 중심 구간 언저리까지 빠진다면 낙주 매매를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이에요. 낙주 매매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터졌던 구간, 이 구간까지 빠지면 안 될 거고, 뭐 15분 봉상에 이런 구간이겠죠. 31,800원. 대충 31,800원이면 32,600원, 31,800원. 뭐 이 언저리가 되겠네요. 이 언저리에서 내일 만약에 밀려서 아래 꼴을 잡은다면 여기에서 반등을 꼭 해줘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밀린다면 더 이상 매매는 안 하고, 밀리면 이 하단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톱텍. 바닥권 관심주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얘도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까운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 이 레본이라고 있는데, 이 나노 섬유 관련해서 그 생리대를 만들어요. 나노 그 레몬이라는 게. 그다음에 나노 멤브레인 필터 등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상장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최근 이러한 과대 낙폭 종목들의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그러한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가면은 최소 여기서 30%는 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갈수록 더 추워질 것 같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